청년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방전직교육원 취업상담관 임은정입니다. 최근 취준생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공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만난 장병님들 중에서도 공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장병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공기업이라 하면 직원 복지와 고용 여건도 좋고 그리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취업을 공기업으로 희망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컨텐츠를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의 개요, 그리고 공공기관 채용 동향, 정보를 수집해서 활용하는 방법, 채용 프로세스에 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 몇 개 정도가 있다고 알고 계신가요? 올해 2020년 지정된 공공기관은요, 340개입니다. 작년보다 1개가 더 추가되었는데요. 여기에는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 공공기관 209개로 구분이 됩니다. 보여지는 공공기관은 중앙공공기관으로 중앙공공기관이 340개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지역공공기관은 몇 개로 알고 계신가요? 자, 지역 공공기관은 약 1,500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공기관의 리스트를 잘 확인하셔서 지역에 따른 그리고 나에게 맞는 이런 공공기관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공기관은 많은데 공공기관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죠. 맞습니다. 굉장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경쟁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채용을 더 많이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23,000명의 채용을 했다면 거기에 10%를 더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은 20대 1, 30대 1, 하물며 50대 1까지의 경쟁률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 장병님들은 이런 공공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직무를 탐색하기 위해서 또 나의 직무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 전역하시고 복학 중에도 커리어를 쌓기 위한 인턴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스펙 쌓기 위한 커리어를 쌓기 위한 인턴만큼 좋은 경험은 없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체험형 인턴을 더 확대하고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채용 연계형 인턴형보다 체험형 인턴형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여러분들이 인턴으로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경쟁률에 관련해서 내가 중앙공공기관이든 지방공공기관이든 잘 파악하셔서 인턴으로 좋은 직무 경험을 쌓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기관 채용 동향 두 번째를 보시면 고졸 인력과 지역 인재의 비중을 확대했는데요. 고졸 채용은 23년까지 전체 인원의 10%를 채용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역 인재 채용은 22년까지 30%를 확대해서 채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채용 제도의 강화입니다. 공공기관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갈수록 필기 전형을 보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도입한 코레일,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었죠. 자, 이렇게 자꾸 변화하는 우리 전형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파악하셔서 준비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십니다.
자,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은 벌써 3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벌써 철저하게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기 요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NCS 기반의 직업 기초 능력은 모든 시험 과목에 있어서 공통 과목이죠. 네, 그래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우리가 사무직으로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기술직으로 들어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거기에 맞는 전공에 맞는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센스가 필요하십니다. 네, 또 다른 저희 통합형인지 아니면 단일 전공인지 아니면 한국사와 논술을 보는 모듈형인지 그리고 상식을 보는 곳, 영어를 보는 곳. 자, 여러분들 기업 분석이 필수인 거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AI 면접 도입의 확대입니다. AI 참 이번에 우리 취준생들이 AI 면접을 보고 굉장히 어려웠다,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AI 면접은 말 그대로 우리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각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언어를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움직임을 나타내서 혈류까지도 맥박까지도 다 AI가 걸러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AI 면접 준비도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AI 면접 도입을 확대해 점차 기업들이 확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인천국제공항항공사에서도 진행을 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한국자산공사, 관리공사 더불어. 자, 한국나무발전,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에서도 AI 면접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가지 채용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저희 정보 획득 활용 방법인데요. 많은 장병님들께서 물어보세요. 도대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알리오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포털에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게 되면 공공기관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과 올해의 변화된 공공기관 수,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갔는지 어떤 기관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임직원 현황, 신규 채용 현황, 연봉이라든지 복리 후생, 재무 정보 등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공기관 채용 정보 시스템으로 잡알리오라고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마찬가지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채용 정보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궁금하신 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채용 정보 카테고리를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근무지 그리고 채용 분야, 채용 형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부분에 대한 해당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채용 정보에서도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공준모라는 네이버 카페입니다. 내가 지원하고 싶은 기관의 과거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마다의 우대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펙의 방향성을 찾기 쉬워서 내가 이 기업에 들어갈 때 어떤 스펙들이 필요한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공준모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공준모 카페에서는 알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림 받기를 선택을 하시면
채용 정보가 떴을 때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공고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아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또 정보 획득할 수 있는 그 사이트들이 또 있죠. NCS, 네, NCS에서도 채용 정보라든가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직무기술서 작성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작성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까지도 NCS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공공기관에 관련된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클린아이 잡플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방 공공기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하셔서 정보들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채용 프로세스인데요. 이제는요, 우리가 역량 중심의 채용을 많이 한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는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채용 시장이. 그래서 현재는 조직에 맞는 사람, 그리고 직무에 맞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직무 적합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시켰을 때 바로 회사의 이익을 도움이 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 조직에 적합한 사람, 내가 이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은 최고의 인재보다 조직에 맞는 적합한 인재를 원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공기관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자기 성향에 맞는 직업을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 탐색을 하시고 나면 기업 분석이 들어가시고, 그리고 직무 분석, 그리고 직무 분석을 통한 구체적 설계를 통해 내가 입사 지원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크루트랑 하는 부분과 셀렉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직무 분석에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직무에서는요, 학과 정보라든가 그리고 내가 취업에 못 보이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고 그리고 직무를 분석하는 이 단계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과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만,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작성해 보면서 정보를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워크넷 등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학과 소개, 내가 다니는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관련 학과, 그리고 주요 교과목, 내가 배우고 있는 교과목이 뭔지, 거기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뭔지, 그리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어느 분야가 있는지, 그리고 진출 직업까지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적어보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분석입니다. 자,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요, 우리가 그 기업의 미션이라던가 비전, 그리고 어떤 가치, 인재상, 사업 내용, 그리고 강조하면 좋을 역량. 그래서 강조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소서에 쓸 강조 역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업 분석하는데 자료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직무 분석인데요. 직무 분석하는 부분도 워크넷이나 NCS 등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무하고자 하는 개요, 그리고 직무의 책임, 어떤 책임을 맡을 것인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가질 것인가, 그리고 직무의 역량,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필요 지식, 그리고 필요 직무 역량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취업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직무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기업에 잘 준비하셔서 취업을 잘 하셔야겠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형 내용이 뭔지 꼭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 한국수정공사에서는 직무능력평가를 도입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만 기반해서 보다가 직무능력평가를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 직무수행능력 PT 면접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하는 전형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죠.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적부죠. 서류 전형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전형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직업기초능력평가에 직무수행능력평가가 올해는 더해져서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면접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1차 면접에서는 직무 역량 면접을 직무 상황에 따른 면접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봐야 할 것은요. 인국공 같은 경우에 그 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과 비전이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인국공 같은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이렇게 올해 전형 내용이 바뀌었지만 우리 주택금융 같은 경우에도요. 기존의 통합형으로 보던 시험을 통합전공으로 보던 시험을 우리 단일 전공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형 내용 꼭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우리 채용에 있어서 NCS를 기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의사소통, 그리고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부분을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별로 어떤 과목들을 보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직무수행능력평가와 함께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오늘 강의는 마쳤는데요.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준비를 하실 때 필기 전형을 볼 것이냐, 아니면 서류 전형을 볼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공 강점인데가 있고요. 그리고 NCS 기반으로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업 공공기관을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해년마다 열리는 그 채용박람회, 공공기관 채용박람회 꼭 한번 참여하셔서 그 올해의 바뀌는 전형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꼭 만나보시라는 겁니다. 올해는 그 양재동에서 1월 8일하고 9일 날 채용박람회를 했었죠. 그런 부분들 일정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디렉토리북을 한번 꼭 찾아서 참고해서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채용 날짜라던가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다 실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도움 받으시고, 자, 네 번째로는요. 취업 상담관을 만나세요. 저희가 국방전체교육원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부대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멘토, 여러분들만의 취업 상담가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 상담가님을 적극 활용하셔서 내가 궁금한 거, 고민되는 거, 이런 진로 상담, 취업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정보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것도 전략이거든요. 그 전략을 잘 짜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공공기관에 입사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